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 지키러 출동하는 김소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ADLS 평가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ADHD와 이름이 비슷해서 아하. 네, 많이 혼동을 하세요.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약관 한 장을 오늘 자세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ADLS 평가표. 처음 들어봐요.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완전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평가표입니까?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고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가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훼손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동기분들 중에서도요. 이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여러 번 다뤘습니다. 얼굴이 생긴 흉터라던가 예를 들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축구하시다가 발생한 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될 경우도 많죠. 그리고 7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노인성 수술 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사실은 빼놓을 맞아요.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 등 굉장히 폭이 넓기로 소문난 보험 중 하나인데요. 특히 진단금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죠. 마르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후유장애는 3% 이상 혹은 80% 미만 담보가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80% 이상 확률보다는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네, 하지만 오늘은 80% 이상일 경우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후유장애라는 것은 뭐 내가 어딘가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한 정도가 몇 %냐를 두고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불편하다면 그 여러 군데를 합쳐서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후유장애 퍼센트가 좀 낮은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후유장애 80% 이상일 경우는 확률이 좀 많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100%를 몸을 두고 봤을 때 80% 이상 후유장애다. 네. 이러면 너무 비율이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후유장애로 해석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인체의 80을 잃어야지만 주니까요. 근데 오늘은 ADLS 죄송합니다. ADLS 평가표로 좀 따져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제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좀 해드렸는데요. 우선 10년 전만 하더라도 3% 후유장애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 일부 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요. 즉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딱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자다가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새벽에 전화 오면 정말 놀래서 사실 받게 돼요. 그죠. 정말 사실은 그때 느낌이 너무 쎄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아직도 선명한데 역시나 저희 고객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분께서 차 사고가 정말 크게 나셨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황이 너무 없어서 우선 생각나는 게 저뿐이어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게 새벽 시간인지도 몰랐어요 하셨거든요. 전화를 무조건 하셨는데 당시 다급했던 목소리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그 당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안 좋기도 합니다. 네. 차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나신 거예요? 우선 졸음운전이었고 차 사고가 크게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저기 골절도 많이 되고 차가 3바퀴나 굴러서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정도셨는데요. 근데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고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아버님께서는 가입을 하셨고 남편분께서는 저한테 보험 상담을 조금 많이 미루셨었어요. 근데 아내분께서 사실은 아내분과 아이들 상담만 사실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요해는 가입한 보험을 봤을 때 암진단금 있으셨고요. 수술비 조금 그리고 고도 후유장애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크게 낙담했고요. 속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3% 이상의 후유장애였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라고요. 왜냐면 가지고 계신 게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당시에는 골절된 것만으로도 80% 이상 후유장애를 판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 한 가지뿐이어서 사망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저기 성한고시라고는 사실 하나도 없으셨고 의식도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보험료는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을 넘게 내셨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0만 원 넘게 납부를 해 오셨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게 없었다. 야, 이거 진짜 청천벽력이네요. 네, 응. 맞아요. 이야기를 듣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6차례나 받았는데도 수술비가 조금 있으셨다 말씀드렸죠. 10만 원씩 6번이면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아내분은 무척 힘들어하면서 점점 사실 39kg까지 야위셨어요. 너무 살이 빠지셔가지고 아이고야. 아직도 생각나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였던 글자가 바로 고도 후유장애였습니다. 일단 후유장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고도 후유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후유장애는 인체를 1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 각도의 장애 등만 평가돼 있어요. 자, 약관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앞에 한 장이거나 후유장애 뒤쪽에 한 장, ADLS 평가표라는 게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ADLS 평가표, 후유장애 평가표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네.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후유장애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ADLS 평가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고요.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점수를 합해서 80%가 넘으면 고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40%예요. 이분은 누워 계셨고 마비가 오셨기 때문에 전혀 어려웠죠. 할 수 없었죠. 여기에 추가로 40%를 더 인정받았습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음식물 섭취와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점수가 모두 합산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가 20%예요. 그러니까 콧줄 뭐 이런 거를 끼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콧줄은 항상 끼고 있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식사가 전혀 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 장치나 외과적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또한 20% 인정받았고요.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1억이었지만 고도 후유장애는 5억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면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0%가 넘으면 고도 후유장애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네요. 정답이에요. 의식도 없이 6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근데 보험금은 이제 5억 60만 원이 됐어요. 이처럼 80% 이상의 후유장애 또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경험을 저는 했던 거를 사실 잊을 수가 없어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 이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 다침이나 부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에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있다고 해서 나는 범위가 너무 넓네. 아예 그냥 없애자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 정말 많이 다치는 순간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이런 순간에는 너무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비싼가요? 아니요.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나 3에서 100% 혹은 3에서 80% 미만의 후유장애는 예를 들어서 5천 원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내는 5천에서 게. 매달 내는 보험료가 5천에서 10,000원 사이이실 거예요. 물론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하지만 80% 후유장애는 확률이 낮죠. 보험회사가 값을 비싸게 부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렴해요.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으로 1억 기준입니다. 1,000원 미만으로 그럼 5억이면요. 5,000원 미만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너무나 불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약관이라는 게 내용도 많고 두꺼워서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굳이 우리가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라 그냥 덮어두는 책입니다. 네. 받더라도 증권은 한 번쯤 보지만 약관까지 살펴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김소미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구나. 한번 살펴봐야겠구나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방송을 듣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내 증권에 후유장애라는 게 있다면 그게 몇 %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고도후유장애라는 이 특약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내 증권 확인하는 방법 모르겠다. 내 약관도 한번 나도 살펴보고 싶은데 봐도 잘 모르겠다. 약관을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과 상담 신청 모두 샵 0999 문자 주시면 김소미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소미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의 사연 여러분도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우연히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제 보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보험과 제가 새롭게 가입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대학 생활은 장학금으로 유지 중이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쓰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만기가 돼서 1,000만 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란 목돈을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둘지 은행 펀드로 넣어둘지 아니면 연금을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입한 보험들도 잘 되어 있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23살 대학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한 준비를 또 스스로 한다는 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학 생활은 장학금으로 유지 중이다. 야,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뿌듯하네요. 아, 네, 맞아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도 밝고 똑부러져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아, 이 친구 정말 멋진 친구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또 친구 되려고 또 나이 몇 살을 깎으려고 또. 자, 그럼 이 멋진 청년분의 보험 하나씩 또 짚어볼까요? 잘 돼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우선 부모님께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이 아기일 때 준비해 주셨던 보장이 곧 만기가 돼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이 금액이 대략 1,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사실 이 환급금으로 학자금의 보탬을 바라셨다라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장학금 타잖아요. 맞아요.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히려 사연자분은 학자금의 보태기보다는 이 목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런 행복한 고민 나도 하고 싶다. 좋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만든 기회잖아요. 와, 그쵸.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진짜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배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경험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을 예금에 놓는 것이 우선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찾아보니 요즘에 금리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4% 초반대 예금이 있어서 거기에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요. 사연자분은 이 환급금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선은 운용하고 싶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축은행의 예금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한 거 많은 분들 아시죠? 동기분들도 이 점을 꼭 생각해서 저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저축의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금 으로 네. 얘기를 해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걸 많이 원하셨어요. 아. 원금에 대한 손실을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 많습니다. 기회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값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많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뭐 길게 봤을 때 불어난 걸 봤을 때는 너무나 더 큰 의미로 다가왔겠죠. 하지만 이분은 우선은 좀 지키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은 사실은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같이 알아봐 드렸고요. 예금이 이분에게 해드리면 예금에 대한 장점을 많이 설명해 드리면 훨씬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나중인 연금이나 뭐 이런 장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도 물론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본인 자체가 지금 당장에 언제 또 쓸지 모르는 거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있다라는 생각하에 뭔가 이렇게 묶어두고 싶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지키고 싶은 그게 맞아요.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험 상태도 좀 여쭤볼까요? 네. 나머지 보험은 사연자분이 나름대로 보장을 스스로 잘 체크해서 준비한 보험들이었는데요. 제가 슬쩍 보니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어요. 보장을 준비할 때도 똑순이답게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직접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메모해둔 것만 보더라도 너무 놀랐는데 요즘 20대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정말 너무 최고예요. 왜냐하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우면서도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렇죠. 요즘 어린 분들 중에서요.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고 싶어서 설계사 공부까지 했다. 맞아요. 자격증도 땄다. 뭐 이런 그쵸.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기특하면서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보험 소비자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주변에 보험 전문가가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라면 보험 소비자는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보장을 편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이 얘기를 나눈 후에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아주 똑소리 나는 20대 대학생 사연자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가입을 해주셨던 보험이 이제 만기가 돼서 환급금 1,000만 원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김소미 전문가가 이 대학생이 원하는 바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4% 예금 상품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공부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라는 점검을 부탁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어가 보죠. 네, 사연자분의 보험을 점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혼자 공부해서 보장을 준비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향상 저는 빠짐없이 넣고 싶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간편하고 심플하게 갖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은 이런저런 특약들을 전부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젊고 여성분이다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요게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받는 게 굉장히 크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것저것 보장을 다 넣어서 다 챙길 수 있으면 좋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보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암진단금 5,000원으로 보험료와 암진단금 5천만 원의 보험료와 암진단금 1,000만 원, 방사선 치료비 5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암 수술비 500만 원, 암 입원 일당 10만 원 보험료가 전부 다 같은 금액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주디. 암진단금 5천만 원을 해야죠. 사실 정답이에요. 정말 너무나 전문가스럽게 많이 아시는데요. 이호 사연자분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세요. 암진단금 5천만 원보다 아무래도 칸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 폭도 넓고 많아 보일 수 있죠. 한 줄에 5천만 원보다는 10줄짜리가 더 커 보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암일 경우 수술만 진행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암 진단금을 받은 이후에 사실 과정들이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즉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암 진단금. 그걸 먼저 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특약의 가지수보다
특약의 중요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기분들도 특이하게 가지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 그 10가지에 다 체크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9가지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똑순이도 오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순이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네, 사연자분의 분이 기존에 직접 추가로 가입한 보험은 종합보험과 암보험 2가지 보험이었고요. 네. 2가지를 합산해서 암진단금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금 500만 원, 뇌출혈 진단금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금 1,000만 원, 뇌혈관 입원비 5만 원, 심혈관 입원비 5만 원 등 50가지의 가지수로 특약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의 폭도 조금 좁고 보장의 금액도 너무 적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반면에 종합보험 10만 원, 암보험 4만 원에서 총 보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한 순서를 우선적으로 먼저 짚어드리는 것부터 상담이 시작됐고요. 그 순서에 맞게 원하는 담보를 골라 넣는 방법으로 개선을 도와드렸어요. 암진단금 2천만 원은 금액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해서 증액을 했고요. 뇌혈관과 심장질환 담보는 입원비가 아닌 진단금과 수술비를 높여드렸어요. 사실 입원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손이 없었을 때는 입원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입원하면 얼마 나오지? 하지만 실손에서는 입원비의 한도가 높아요. 내가 입원하면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금액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고요. 암진단금 5천만 원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뇌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금과 수술비 또한 각각 2천만 원, 암치료비, 상해와 질병 수술비 등으로 하니 실질적인 내용과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해졌고요. 보험료는 총 보험료가 11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보험의 특약 쓸데없는 건 없어요. 다 체크되면 좋죠. 다 체크되고 제일 좋은 건 더 비싸게 들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보험료 1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매달 돈을 낸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암 진단금을 줄이고 다른 부분들 하나하나에 쏙쏙쏙쏙 다리를 다 걸치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암 진단금, 암에 걸린다면 무조건 받게 되는 암 진단금을 더 늘리고 혹시 모르는 다른 거에 다리를 여러 곳에 걸칠 게 아니라 그 다리들을 다 빼서 그냥 걸리기만 하면 주는 암 진단금에다가 그냥 다리만 거기에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액수를 오히려 줄이니까 내가 내야 될 돈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내가 받는 보장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거를 체크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험 용어나 특약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해석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 공부하는데 판결문을 보거나 법원 판례, 부지급 판례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매일같이 보는 전문가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힘든데 보험 소비자분들은 얼마나 너무 힘드시겠습니까? 그치. 사연자분 역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설계를 하셨어도 점검을 좀 받아보니 부족한 점이 좀 보였네요라고 하셨어요. 상담 후에 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보장은 더 탄탄해졌는데 보험료가 줄어드니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장이 탄탄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멍에다가 돈을 쏟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렇죠. 더 이상 쏟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소미 전문가의 꼼꼼한 점검 그리고 솔루션 덕분에 이 똑순이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네. 건강만 잘 지키면서 맞아요.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지켜낸 이 돈으로 열심히 또 자산도 불리면서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는 걸음을 걸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3% 이상 후유장애도 중요하지만 때론 80% 이상 후유장애도 필요합니다. 둘째, 80% 이상 후유장애 보험은 정말 저렴한 가성비 보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